학교 앞 교통 혼잡으로 학생들이 위험하게 통학해야 했던 당진 송악중학교에 승하차장이 조성됐습니다.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가 머리를 맞댄 결과인데 달라진 등하굣길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됨에 따라 충남교육청이 학교 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합니다. 정밀 검사 건수와 품목을 모두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충남 지역 택시 요금이 잇따라 인상되는 가운데 예산 지역 기본 요금도 다음 달부터 4,000원으로 오릅니다. 심야 할증은 2시간 앞당겨진 밤 10시부터 적용되며 할증료도 30%로 인상됩니다. 천안에서 흉기로 편의점 직원을 위협한 뒤에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금 30만 원과 담배 4갑을 훔쳐 달아난 남성은 인근 원룸에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당진 송악중학교의 등하교 문제는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데요. 버스 배차가 적다 보니 아이들을 태우러 온 학부모들의 차량들로 학교 앞이 매우 복잡하고 위험했습니다. 네, 그런데 충남방송의 보도 이후에 협의체가 구성되고 등하굣길 전용 승하차장이 조성되면서 상황이 개선됐습니다. 정우석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5월 송악중학교의 하교 시간. 학교 정문으로 아이들을 태우러 온 차들이 쉴 새 없이 들어옵니다. 학교에서 교통통제 나섰지만 차량이 많아 역부족입니다. 하지만 최근 송악중학교에 승하차장이 조성돼 이번 주부터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승하차장 전용 좌회전 차선이 생겨 학교 안으로 차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차량의 주정차로 복잡했던 학교 정문 상황이 개선됐습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드라이브 스루존이 생겨 학생들이 차를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송악중학교의 학생은 780여 명, 송악고등학교 학생까지 더하면 1,200여 명에 달합니다. 학교 앞은 학부모 차와 택시, 버스와 학생들이 뒤엉켜 위험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매일 등하교 전쟁을 치러야 했던 학생들. 승하차장이 조성된 이후 전보다 안전하게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약간 교통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사고 같은 거 별 다를 거 없을 것 같아요. 당진시와 학부모, 학교 등 관계자들은 송악중학교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고 세 차례의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승하차장 운영 개선과 인근 도로 확장에 나설 예정입니다. 송악중학교 인근 도로는 지방도로 충청남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현재 충청남도 건설본부에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 시는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시는 더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학부모 차량 줄이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는 10월 중으로 등하교 시간에 통학버스를 약 5회 증차하고 현재 중형버스에서 대형버스로 규모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우석입니다. 충남교육청이 학교 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합니다. 이번 강화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행됨에 따라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와 학부모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데요. 이에 따라 충남교육청은 내년부터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정밀 검사를 220건에서 300건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생물 500건에 대해서만 실시되는 학교 급식지원센터의 식재료 방사능 검사도 내년부터는 냉동식품까지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예산 지역의 택시 요금이 인상됩니다. 택시 기본 요금은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르고 기본 거리는 1.4km에서 1km로 단축됩니다. 또 거리 요금은 74m당 100원으로 변경되고 시간 요금은 20초당 100원으로 조정됩니다. 심야 할증은 2시간 앞당겨진 밤 10시부터 적용되며 할증률도 30%로 인상됩니다. 천안에서 편의점 직원을 위협하고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 A씨가 검거됐습니다. A씨는 25일 새벽 2시 30분쯤 천안시 성정동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30만 원과 담배 4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편의점과 5km가량 떨어진 원룸에서 A씨를 체포했는데요. A씨는 먹고 살기가 어려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50만 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이 담긴 타인의 택배물이 발견됨에 따라 경찰에 접수된 도난 신고와의 연관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 경찰청 박기량 경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사고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3월 논산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1차로를 주행 중인데요. 우측 합류차로에서 진입해 1차로로 진로 변경해 오는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본선 합류 시 진입하려는 차로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한 번에 한 개의 차선씩 차례대로 변경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 6월 당진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과속으로 골목길 교차로에 진입, 우측 언덕에서 내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오토바이가 내려온 도로는 중앙선이 그려져 있는 대로 블랙박스 차량이 주행한 도로는 소로로 볼 수 있는데요. 신호기가 없는 다른 폭의 교차로의 경우 선 진입 차량, 대로에서의 진입 차량, 우측 도로의 차량 등에게 통행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운전자들이 그보다 우선해야 할 건 서행입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4월 홍성, 블랙박스 차량이 회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자전거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자전거도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는 회전 교차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입하려는 차량은 교차로 내 회전 차량이 지나간 뒤 소행 진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박기량 경장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출출할 때 김난영 아나운서도 배달앱 사용하시죠? 그럼요. 배달 앱으로 주문을 해서 먹는데 사실 예전만큼은 못 시켜 먹는 게 네. 요즘에 이 배달 앱 수수료가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맞아요. 가급적 포장을 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코로나19 거리두기 할 때 네. 저도 사용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수수료와 배달료 등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지자체들이 착한 수수료를 무기로 잇따라 공공 배달 앱을 출시했잖아요. 네. 자, 근데 정작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뉴스토리에서 짚어봤습니다. 김수아 기자입니다. 배고프고 출출할 때 배달앱 많이 찾으시죠?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주문하면 집까지 먹고 싶은 음식이 짜잔! 지난 2010년 처음 등장한 민간 배달앱.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며 배달앱은 출시한 지 10여 년 만에 전 국민의 스마트폰에 한두 개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엔 빛과 그늘이 있는 법이죠. 소비자들은 신세계를 맛보고 있지만 가맹점주에겐 부담이 커졌습니다. 배달앱 업체에 지급하는 중개 수수료와 광고 수수료가 갈수록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수료 빼면 남는 게 없다는 푸념도 심심찮게 들리는데요. 거기서 뺏기고 카드사에서 뺏기고 다 핫대가는 거죠. 그냥 뭐 그래서 다 가져가는 거죠. 뭐. 그러자 각 지자체들은 공공 배달앱을 출시했는데요. 가맹점주에겐 낮은 광고비와 중개비 혜택을, 소비자들에겐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8월 기준 전국의 공공 배달앱은 총 20개. 이 중 서울시, 전라북도와 경상남도는 2개 이상 공공 배달앱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착한 수수료를 무기로 내놨던 각 지자체의 공공 배달앱은 정작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잘 들어봤어.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작동도 불편하고 아무래도 그 쿠폰 발행 시간이 이제 사람들이 몰리니까 그 약간 오류날 때도 정말 많고 주문량도 적기 때문이죠. 초창기에 좀 쿠폰을 많이 주셔서 그때 1단 시켜서는 주문량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뜸한 것 같긴 해요.
실제 주문 건수를 비교해보면 민간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공공 배달앱보다 7배 가까이 많습니다. 배달앱 같은 플랫폼 사업은 일종의 위너 테이크스 잇 올, 승자 독식이 적용되죠. 주문량도 적고 소비자도 줄어들다 보니 등록을 해지하는 가맹점주도 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주문 건수가 가장 크고요. 아무래도 홍보 같은 게 덜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문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소비자가 지자체 공공배달앱을 더 많이 쓰기 위해선 어떤 게 필요할까요? 할인율도 중요하지만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지속적인 앱 서비스 개선이 먼저라는 지적입니다. 20%의 낮은 그 수수료 가지고는 충분한 동기 유발이 안 된다고 보고요. 소비자 스마트폰에 앱이 깔리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한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만이 소비자들이 앱을 설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앱 사용자들이 자꾸 사용할 수 있게끔 충분한 서비스가 따라줘야지.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로 출시된 공공배달앱. 버리기는 아깝고 쓰자니 먹을 게 없는 계륵 신세가 됐는데요. 지자체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입니다. 태안에서 금은방에 침입했다가 비상벨 소리에 놀라 달아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지난 20일 새벽 3시쯤 태안읍에 있는 금은방 유리만을 망치로 깨고 침입했다 비상벨 소리에 놀라 귀금 속 보관함을 찾지도 못하고 도주했는데요. 태안경찰서는 신고를 받자마자 CCTV 분석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서 이 남성을 서산의 한 모텔에서 검거했습니다.